문학종이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앞에 넘겨. 좀 하나에 합쳐져 있는 건가? 그런 거 같아. 1176번. 이거는 정규 분포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문제일까요? 1176번. 봅시다. 이거 3개? 그럼 뭐 그냥 할게요. 네. 1부터 n까지 적혀있는 수가 있고요. 카드가 있고요. 4장을 선택할 때 4장의 적힌 수 중에 가장 큰 수 x라고 하자. 그러면은 x는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x는 4부터 시작을 하겠죠? 가장 큰 수니까. 그래서 n이 되겠네요. 4, 5, 6 해가지고 써볼까요? 5, 6 해서 n까지 되겠네요. 그쵸? 요 정도? 네. 이제 n에 대한 건 확률을 쓸 건데, 평균을 구할 건데, 그냥 밑에 보지 말고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큰 수가 4가 되고 싶어. 그러면 nc 4분의 1이 조인 한 개밖에 없죠. 1, 2, 3, 4. 가장 큰 수가 5가 되고 싶어. 그러면 nc 4분의 일단 5를 뽑았고 1, 2, 3, 4 중에 3개를 뽑을 거니까 4c 3이죠. 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쓸 건데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점점점의 중간에 k가 있다 치면은 이제 가장 큰 수가 k라고 쳤을 때 일단 그럼 k는 뽑았고 여러분들은 1부터 k-1 사이에서 3개를 뽑으면 되니까 k일 때 확률은 nc 4분의 k-1c 3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게 중요하겠죠. 뭐 맨 마지막 n 같은 경우에는 nc 4분의 지워야겠다. 이 같은 경우에는 nc 4분의 n-1c 3이겠죠? n-1부터 1까지 중에 3개 뽑는 거.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쵸? 네, 이렇게 문제를 써봤는데 얘네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고 뭘 하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k 뭐 전체 경우 나누는 거로 네, 가가 이거겠네요. k-1c3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연수 R에 대하여 KCR은 R분의 K 곱하기 K-1C R-1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아마도 그냥 맞는 식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써보고 그렇게 쓰면 되겠죠? K 팩토리얼 K-R팩 그 다음에 R팩 얘는 R분의 K에 K-1팩 네, K-R팩 R-1팩이니까 얘 맞죠? 맞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는 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하면서 알고 있으므로 자 이제 K 곱하기 가는 K 곱하기 가요? 가가 K-1C 3이죠? 이거는 4 곱하기 나라고 했는데 문제가 얘기한 대로 좀 해봅시다. K-1, R-1이라고 얘네를 해보면 얘가 K-1, 얘가 R-1, 얘가 K라면 자, R이 4 곱하기 KC 4겠네요? 그러니까 R을 지금 4라고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거죠. 얘를 R을 옆으로 넘겨서
야 그러면은 R 곱하기 KCR은 K 곱하기 K 마이너스 1C R 마이너스 1 아니냐라고 R을 넘겨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먼저 써준 거죠. 여기다가 K는 K, K 마이너스 1, C는 C, R 마이너스 1이 3 R 마이너스 1이 3이니까 R을 4로 본 거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얘는 R이 4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나번은 얘가 되겠네요. 그쵸? 나번은 얘가 되겠죠? 그럼 이 짓을 왜 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NC 4분의 자 4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NC 4분의 가운데 것만 해볼게요. 1 곱하기 4분의 K 곱하기 K 마이너스 1C 3 이런 애들이 계속 더해줘야 되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평균을 더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얘를 이거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바꾸겠다. 다시 한번 볼게요. 평균 구하려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에서 얘 곱하기 얘를 할 건데 K번째에 해당되는 친구를 보니까 K 곱하기 K 마이너스 1C 3이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K 곱하기 K 마이너스 1C 3을 이렇게 바꿔 쓰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그러면 일단 위에를 써보면 위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시그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4부터 K4부터 N까지 이렇게 이걸 해볼 건데 4부터 N까지 해볼 건데 이해가 되시나요? 되는 거겠죠? 됩니까? 자, 다시 한번 평균 구하려면 얘 곱하기 확률, 얘 곱하기 확률, 얘 곱하기 확률, 얘 곱하기 확률, 얘 곱하기 확률을 할 건데 근데 그러면 분모는 NC 4분의가 똑같고 분자는 계속 이 짓을 하고 있겠죠? 자, K 4 곱하기 4 마이너스 1C 3 더하기 5 곱하기 5 마이너스 1C 3 더하기 이 짓을 하고 있을 거고 이걸 제가 이제 이 더하기를 시그마 K는 4부터 K4부터잖아요. N까지 자 K 곱하기 K 마이너스 1C 3으로 써보겠다 이거죠. 분차를 다 곱한 걸 그쵸? 근데 얘는 요걸로 바꾸겠다 이거니까 다시 한번 NC 4분의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4 곱하기 KC 4로 바꾸겠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사를 앞으로 넘겨보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C 4 더하기 5C 4 더하기 6C 4 더하기 해서 NC 4까지 더한 거는 우리가 그 뭐라 그래 파스칼의 사항성을 보면은 이제 이런 애들을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NC에 4까지 더했으면 이 친구는 N 플러스 1C 5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5가 되겠죠. 이 시그마 얘가 N 플러스 1C 5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얘를 계산해 주면 평균이다 이거죠.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쁜 문제네요. 그렇죠? 결론은 이제 가장 나를 다 이제 해봤고 정리해봤고 나가 이게 나왔고 답안을 구하면 되고 얘를 계산하면 되니까 저는 귀찮은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할까요? n 팩토리얼이 얘랑 약분되면서 n 플러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4패 없어지고요. 4패 5패 없어지고 5가 남았습니다. 자, 5분의 4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5분의 4 곱하기 n 플러스 1 다는 5분의 4예요. 네, 어때요? 쉽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지? 네, 솔직히 말하면 쉬운 건 아닌 것 같죠? 하나하나 77번을 또 해볼게요. 얘도 질문이라 하니까 재밌네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보다 이 밑에 있는 박스가 해설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해설지 먼저 보고 문제 풀지 않잖아요. 문제도 안 읽고 해설지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고 어떻게 풀지 한번 고민해보고 나서 해설지 봐야 맛있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위에 문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고민해보다가 어떻게 풀까 고민해보다가 되든 안 되든 밑에 해설지를 보자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77번도 이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읽어야죠. 숫자가 2, 2, 3, 4이 있대요. 근데 공에 4개 있대요. 주머니에 4개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 좀 쉬울지도 볼게요. 공을 한 개 꺼내요. 그 공에 적힌 수를 종이에 적고 종이에 적어야 돼요. 알았어요.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할 때 종이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이 처음으로 9 이상이 될 때까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 횟수. 꺼낸 횟수요? 9 이상이니까 당연하게도 제일 작게 뽑을 횟수는 3이죠. 3번은 뽑아야죠. 2번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을 뽑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 5번까지 되겠죠. 네, 6번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2만 5번 뽑으면 9 넘었으니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5번짜리의 확률은 2만 5번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2가 2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을 연달아 5번 해야 되니까 얘는 32분의 1이죠. 그쵸? 2만 5번 뽑아야 되잖아요. 숫자 4개 중에 이 2개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연속으로 5번 뽑아야 10이 되면서 드디어 9를 넣었고요. 제가 지금 해보는 거죠. 3번만에 한번 볼까요? 3번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3, 3, 3도 있고 3, 3, 4도 있고 2, 3, 4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다. 되게 많네. 미안. 4부터 할 거야. 4부터 하기 큰 거부터 4, 4, 4도 있고 4, 4, 3도 있고 4, 4, 2도 있고 그 다음에 4, 3, 3도 있고 4, 3, 2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 3, 3도 있고 끝났네요. 그렇죠? 끝났죠? 그렇죠? 이렇게 총 6가지 경우나 있습니다. 3번만에 끝나는 경우가. 그러면은 4를 연달아 3번 뽑고 싶어요. 이거는 4분의 1의 세제곱이고요. 뭐가 맞네요. 얘는요. 4수번에 4만 번이니까 4분의 1이 3번이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곱하기 3을 해야죠. 순서를 바뀌어도 이제 상관없으니까. 마찬가지인데 얘는 4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이 한 번이죠. 왜냐하면 얘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근데 이것도 순서 3 곱해주고 얘는 4분의 1에 역시 세제곱에 순서 3개고 자 얘는요 4분의 1 2개에 2분의 1이 1개인데 2분의 1이 1개인데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순서 바뀌면 6이죠. 얘는요 4분의 1만 세제곱이죠. 원래 이걸 다 더해줘야지 3번이 차는 거죠. 확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죠. 64분의 1로 바꿔서 1 더하기 얘는 3 더하기 얘는 6 더하기 얘는 3 더하기 얘는 12 더하기 1 요게 정답이구나.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1, 3, 6이 10이니까 얘가 4니까 16이니까 64분의 26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64분의 26인 걸 구했으면 여러분들이 32분의 13이구나 를 알았죠? 그러면 여기 32분의 14를 빼니까 18이 있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잘? 맞네요. 잘못했네요. 5번 거는 이걸 잘못했더니 여기서 아까 표정들이 왜 그런가 했네. 네. 그러니까, 네? 3, 4번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했어 다. 아니네. 저건 네 번째까지 하고 뽑은 거 아니에요? 네 번째 거. 아니요 이건 3번만에 끝나는 경우에. 네, 뭐죠? 네. 자, 얘는 좀 중요한 게 5번을 뽑으려면은 앞에 4번이 무조건 2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거네요. 그럼 앞에 아무거나 나와도 된다? 확률이 1인 겁니다. 알았죠? 아무거나 나와도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마지막 번째 확률 1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얘 2분의 1의 4제곱이네요. 32분의 2네요. 그쵸? 이고요. 그럼 진짜 여기 17이라고. 네, 이렇답니다. 그렇네요. 다섯 번째는 아무거나 뽑아도 되네요. 대신에 다섯 번째는 뭐 이렇게 2, 3을 뽑았을 때 이거 순서 정해줘야 되지 않냐고? 아닙니다. 무조건 맨 앞에 4개가 2로 고정돼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뽑을 기회가 생기죠. 앞에 3이나 4가 한번 껴버리는 순간 절대 다섯 번으로 못 가. 알았어요. 네. 은수가 오늘 시간 맞춰 왔니 그래도? 상담하느라 못 봤는데. 아니에요. 네. 아니 연우처럼 차라리 생기부 관련돼서 학교를 갔다 왔다 이런 거면 이해를 해. 제 은수한테도 새로운 핑계를 준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 그냥 학교 다녀왔다고 갑자기 담임쌤이 불러와가지고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어쨌든 다섯 번째가 좀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앞에 세 번째는 순서가 뒤바뀌어도 세 번만에 다 달성이 가능한데 다섯 번째는 이 앞에 2가 4번이 안 나와주면 다섯 번이 달성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순서가 이 순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곱하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어떠니까 5 곱하기를 안 한다 이거죠. 2, 3 할 때 5를 안 곱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2, 3, 4 아무거나 나와도 된다며요. 확률 1입니다. 알았죠? 어쨌든 자 얘를 구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1번 x가 5인 사건은 4번 꺼낼 때까지 합이 8인 경우뿐이므로 네 이거죠. x가 4인 사건은 이제 얘는 저처럼 안 했어요. 경우를 다 쓰지 않고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경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자 4번을 뽑을 때는 4번을 뽑아야 될 때는 3번까지 더했을 때 3개까지 더했을 때 합이 6이거나 아니면 5거나 5가 있냐? 근데 3번 5가 없죠. 6이거나 합이 7이거나 합이 8이거나 나눠서 더하나 봐요. 얘는요. 그래 놓고 이제 합이 6인 경우는 그 다음 번째 3, 4가 오면 되고 합이 7인 경우는 그 다음 번째 아무거나 와도 되고 합이 8인 경우 그 다음 번째 아무거나 와도 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인데 뭐 어찌 되었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문제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x4를 구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나를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얘는 합이 몇일까? 7자리를 물어보는 건가 나는? 합이 7자리를 구해볼까요? 7자리가 나오려면은 일단은 2, 2, 3 이거 말고는 없지 않아요? 3번 했을 때 7 나오는 거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럼 2, 3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앞에 3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1이 한 번 나온 거죠. 3이 근데 순서 바꿔도 되니까 3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2, 3이 뜨면 마지막 번째는 아무거나 나와도 됩니다. 합이 7이니까 곱하기 1인 거죠. 그렇죠?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그러니까 나번은 요게 채워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번은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평균은 이걸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1177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수능에서 아니면 학교 시험에서 필러 문제로 밑에 해설지가 없이 그냥 위에 문제만 띵 나왔더라도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거죠. 저는 무식하게 다 구했지만 이 문제는 자 4개를 뽑아야 되면 앞에 3개짜리 합에다가 뒤에 거를 네가 뭔가 채운다고 생각해. 하나 빼고 앞에 것까지 한만 구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라는 거죠. 이런 걸 배운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1178번도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무게가 6이랑 2인추인데 아마도 얘가 그런 옆에 문제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무게 합이 뭐 얼마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가볼게요. 78번입니다. 계산은 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1인추 6개, 2인추 3개와 비어있는 주머니 1개가 있어요. 주사위 1개를 사용하여 시행을 합니다. 한 번 던져 나온 수가 2 이하면 1인추 1개를 넣고 3 이상이면 2인추를 1개 넣을 겁니다. 반복하여 총 무게가 처음으로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6 이상일 때 옆에 문제랑 비슷하네요. 들어있는 추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자, x가 3, 4, 5, 6이라고 이미 알려주긴 했어요. 네, 이건 좋네요. 3, 4, 5, 6을 미리 알려줬네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대로 해봅시다. 자, 6번을 넣어서 6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5번째까지 얘 말대로 할게요. 5번째까지 1, 2, 3, 4, 5번째까지 추의 합이 5, 4 이런 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5나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5번째까지 추의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는 합이 5, 합 5인 경우는 1, 1, 1, 1, 1이죠. 뭐. 네, 합이 5번째까지 4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없으므로 합 5를 구하면 되겠다. 1, 5개가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 1은 3분의 1의 확률이므로 3분의 1의 5제곱이거든요. 여기는 3분의 1의 5제곱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곱하기 1이니까 상관없죠. 이렇게 구해볼게요. 옆에 거에서 배웠으니까 이거 활용해야죠.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5번째 거 구해볼게요. 1, 2, 3, 4가 있고요. 4번째까지의 합이 5가 나오거나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 번째 아무거나 들어갔을 때 6이 될 거니까 6 이상이 될 거니까 6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합 5가 나오는 경우는 1, 1, 1, 2가 랜덤으로 배치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1, 1, 1, 2가 나오려면은 3분의 1의 세제곱에 3분의 2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대신에 맨 마지막엔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끝났죠. 합 4 나올 수 있죠. 근데 합 4는 1, 1, 1, 1에다가 마지막 5번째가 무조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순서가 고정입니다. 얘는 순서가 자유롭지만 순서 고정이죠. 3분의 1의 4제곱에 3분의 2가 하나 곱해지면 되겠네요. 이 위아래를 더해주면 5번째 확률이 나오겠네요. 이제부터 문제를 읽어볼게요. 해설을 읽어볼게요. X 315로 했어. 진짜. 네. 잠깐만요. X5 중에 요거 하나 구했다. 뭘 구한 거지? 이걸 구한 거죠. 요거. 네, 요거 구한 거다. 맞죠? 아닌데? 맞나? 요거 구한 거죠. 그쵸? 자, 이게 다예요. 다를 미리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X가 3짜리요. 3번 만에 6 이상 되려면 뭐 사실 2분의 1만 3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3분의 2의 세제곱이겠네요. 바로 갑시다 이거는. 그리고요 4번짜리는 처음부터 4번짜리는 이제 이러면 되겠죠. 3번 만에 합이 5가 나오거나 3번 만에 합이 4가 나온다면 계속하면 되잖아요. 그쵸? 3번 만에 합 5가 나오려면 1, 2가 랜덤으로 나오면 되고요. 합 4가 나오려면 1, 1, 2가 랜덤으로 나와도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1, 1, 2가 랜덤으로 나와도요. 확인해 볼게요. 1, 2가 나왔어요. 그러면 3분의 2의 제곱이고 당연히 순서 바뀌어도 되니까 곱하기 3이거든요. 그 다음엔 아무거나 나와도 되잖아요. 곱하기 1. 자, 더하기 합 4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순서가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이 2번 3분의 2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 3을 곱해줘야 되는데 맨 마지막 4번째 무조건 2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이 정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3개는 순서에 상관이 없지만 맨 마지막 4번째는 무조건 2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번이 3분의 1이 한 개에다가 3분의 2가 제곱인 거는 요거였으니까 이게 나번 조건, 이게 나번이겠네요. 이게 나번이겠죠? 네, 그러면 끝났네요. 그쵸? 네, 앞에 거 77번을 응용해서 이걸 풀어보니까 더 간단하게 풀 수도 있었네요. 네, 그럼 이런 풀이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면 좋겠죠?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확통시간 학기 중 시간표 말씀드렸죠? 드렸죠? 언제야? 영어 봤잖아. 네, 선생님 보고 온다면서 거짓말하네 진짜. 너 좀 이따가 수업 시간에 아주 듣고 가가지고 거짓말 한 거다. 너 다 보고 왔다고 나한테 분명히 어제 얘기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확통은 화목이고요. 화토고요. 화요일은 9시부터 11시, 토요일은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가 되겠네요. 기억해주세요. 맞죠?
나중 가서 또 몰랐다 하지 말고 헷갈렸다 하지 말고. 그냥 카톡에 올려주시면 안 아 올릴 거야. 올릴 건데 올려도 이러잖아. 올려도 이러니까. 야 카톡에 올리면 또 못 봤어요, 안 봤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눈 보면서 얘기해야지. 아니 무슨 진짜 야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첫 시간에 시간 헷갈려서 못 왔다? 이해하지. 한창 수업했는데 1월 한 거의 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헷갈려서 못 왔다. 뭔 소리야 이게. 다시 하다가 갑자기 딱 2시에 있으면 3시야. 2시 아니고 미쳐버리겠네 진짜. 너 2시에 온 적도 없잖아. 토요일은 미적분이고. 아이씨. 그러니까 미적분을 5시 하다가 갑자기 토요일에 2시니까 그걸 헷갈렸다. 야 이거는 몇 학기째 이런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요. 단톡방에도 올리긴 할 건데 제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빨리 얘기하라. 이것도 조정 좀 하게. 단톡방에는 좀 이제 확정된 걸 올려야 되니까. 아직까지 안 되는 사람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알고 1217번 할게요. 안 되는 이유가 좀 웬만한 이유였으면 좋겠다. 좀 약간 솔직히 그냥 대놓고 막 다른 학원들처럼 이 시간 아니면 나 수업 없어 미안해서 나가준다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정이 없으니까 좀 맞춰줄라 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약간 수학학원이 홍보돼가지고 너도 맨날 막 영어 다닐 때 송도 간다고 칭칭 안 했는데 수학 송도 갔다고 칭칭대고 진짜 선생님 너무 살기 힘듭니다. 아니 매일 오잖아요 쌤. 뭐 어떻게 일단 걱정 들어야 되는데 아니 지난번에 예전에 영어 특강 들을 때는 매일 안 갔어? 안 오죠. 특강은 안 했죠. 안 들었어? 한 번도 안 들었냐 너 근데? 네? 특강 한 번도 안 들었어? 아니 그분이 억지로 이제 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알지. 너 독해 안 돼? 갑자기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긴 했어. 한 번 들은 적 있어? 그래. 그때 뭐 들었어? 그러면은 그때는 그거 안 들었겠네. 구구절절 아니었겠네. 들었죠. 그거 들었어? 저는 그 위에 실력자라고 생각했는데 쌤 입장에서는 왜 그래도 가서 실력 많이 늘었잖아. 너도 독한데 내가 이렇게 바로 단정 지어가지고 그래요. 뭐 이제 안 다니게 된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나? 안 돌아갈 거예요. 안 돌아요. 알겠어요. 0부터 4 사이는 이런 함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마이너스 a부터 4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잠깐만요. 어쨌든 둘 다 1차 함수니까 머리 아파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하지 마시고 일단 그림을 그릴 건데 잠깐 보니까 0부터 4까지의 확률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의 2배래요. 알겠습니다. 무거워 죽겠네. 2배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냥 봐봐요. 직선이잖아. 점 2개 찾자. 마이너스 a 넣어 0 마이너스 a, 0 야 0 넣어봐. 0 넣어봐. b 자 0 넣어봐. b 4 넣어봐. 4 넣으면은 b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내가 4일 때 b 마이너스 3분의 1이 어딘지 몰라. 여기다가 b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쓰고 이렇게 내려볼게. 대충 그려. 기울기 뭐 음수잖아. 음수. 이게 양수겠고 1이 양수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2배 차이다 라고 이제 문제를 쓰면 될 일이고 여기 넓이는 2분의 ab고 ab 양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하면 안 돼. 자 여기 넓이는 차라리 꼴 하자. 뭐 별 수 있냐. 이거 b 더하기 여기 2분의 1 있겠죠? b 더하기 b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은 자 2b 빼기 3분의 1 야 b가 3분의 1보다 커야지. 얘 음수값 없다 그랬다. 함수값. 자 이 곱하기 4 높이. 자 이건데 이거의 2배를 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문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이거 2배 하면 얘 맞죠?
이거 2배 하면 얘 나온다. 됐죠? 계산을 해보니까 A, B는 4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 하나 알려준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쌤 네. 어차피 전체 넓이 1이니까 아, 그거 내일도. 아, 그것도 좋네요. 실제를 할 수 있죠. 아, 그렇네. 뭐 하나 그냥 막 까먹고 있었는데 전체 넓이 1이죠? 전체 넓이가 1이거든요. 전체 넓이 1이니까 이제 또 2개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사실 그래서 뭐 비율관계 하라는 게 여기 말이 이거예요. 얘가 그럼 3분의 1이고 3분의 2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이대로 해볼게요. 자, 뭐냐? 어쨌든 우리 2분의 AB가 3분의 1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B는 3분의 2겠죠? 여기에 3분의 2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B가 나왔죠? B는 3분의 1. 아, B가 3분의 1이다. 이 문제는 여기가 이거였다. 그럼 A는 뭐 그 뭐냐 2겠네요. A 2여야죠 2. 그렇죠? 높이 같은데 넓이가 2배 차이 나려면 대충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네요. A는 2고 B는 3분의 1이더라. 5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체 넓이랑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연립하면 어차피 정답이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계산하면 될 문제고요. 오늘 이제 할 거는 정규분포거든요. 제가 정규분포 설명을 할 거고 정규분포 앤드 표준정규분포 설명을 좀 할 거고 이 두 가지를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게 할 건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규분포가 앞에 배운 이항분포보다 쉬워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더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 정규분포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가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가 정규분포고요. 이산 확률 분포가 정말 이산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항 분포거든요. 정규분포는 이항 분포처럼 기호가 있습니다. n x 전 여기다 쓰고요. 이제 여기 n, 시그마의 제곱이라 쓰는데 m은 평균이고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왜 얘네들을 주는지 나중에 알아볼게요. 자, 이 n이라는 거는요, 진짜 쉬워요. 그냥 노멀의 약자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거든요. 그냥 평범한 분포를 하는 뜻이에요. 네, 노멀한 분포. 일단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무조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어떻게 그려지냐면 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연속이니까. 근데 이 친구의 그래프는 진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런 형태입니다. 무조건 이제 대칭축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네. 다르게 생긴 게 있냐고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뭘까요? 그래프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겠죠. 왜요?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풀었던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여기 fx를 써있을 텐데 이렇게 생긴 애도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연속 확률 분포니까 그래프로 fx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 구하고 싶으면 이제 이 그래프의 밑에 부분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규분포를 배울 때 문제에서도 줄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확률 구해줘 이런 걸 줄 거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곡선이니까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을 할 거면은 이 fx를 알아야 되겠네요. fx가 뭔지를 알아야 적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과 친구들은 그나마 적분을 비벼볼 수 있지만 문과 친구들은 이런 형태 적분은 못합니다. 이거 뭐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고요? 문제에서 이미 적분값을 알려줍니다. 그냥 줘요. 매번마다 줘요. 단 한 번도 안 주는 경우가 없어요. 안 주는 경우가 하나 있다. 여기 K라고 할게. K라고 할게. 그러면 K라고 해보자. 나중에 말해주겠지만 쓰기가 힘들어. 야 은수야, 지금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죠. 왜 잊어보세요? 얘는 눈이 있으면 보세요. 이 친구가 이 K에 대해 대칭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이 fx 밑에 있는 모든 넓이의 합이 1이죠, 무조건. 이건 고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절반 부분 물어봤잖아요. 2분의 1이죠. 이 정도까지는 안 주는데 나머지는 다 줘요. 싹 다 줘요, 싹 다. 안 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이 친구를 좀 간접적으로 주긴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구할 수 있게 줍니다. 참고로 이과 친구들도 접근을 못해요. 저 친구 식이 여기 있네. 안 좋네 식을. 까먹었는데 이거지. 얘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분의 뭐였더라? 뭐좀 이런 식이거든요. 네. 쉽네. 접근할 수 있나? 글쎄 이거 때문에 못할 걸? 네, 접근이 좀 힘들어요. 이게 안 될 겁니다. 방법이 따로 있어야 돼요. 접근하려면 위에 걸 까먹었어요. 근데 정규분포식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무조건 이렇게 생겼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생겼는데 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그마랑 m에 따라서 이제 식이 좀 바뀌는 거지. 그 뭐냐? 기본 개형은 저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식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우스예요. 여러분들 가우스 기호만 알고 있는데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이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이 fx의 식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안 써드리는 거예요.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분포식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정규분포의 식은 연속확률 분포이자 정규분포인 이 식은 평균과 시그마 제곱을 괄호 안에 써줄까요? 왜냐하면 얘네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양이 특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x라는 친구는 평균이 1에다가 시그마가 2래요. 2의 제곱으로 썼잖아요. 시그마는 2인 거예요. 여기엔 무조건 시그마 제곱이 들어옵니다. 부사들하고 쓰는. 그쵸? 그러면 되는데 왜 저렇게 쓰냐면 시그마를 더 많이 활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시그마가 눈에 한눈에 더 잘 보이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 때.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는 분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시그마를 사용하고. 볼게요. 이런 애가 있고요. 자, y라는 변수의 정규분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해보자. 60이라고 평균을 얘는 170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또 2의 제곱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아니 x라는 친구는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2인 거고 y라는 변수는 평균이 170이고 표준편차가 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는 몸무게고 y는 키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x는 몸무게고 y는 키면 말이 되죠. 그럼 보세요. 이 둘이 자 x는 60이라는 곳 평균. 그래요, 맞아요. 이 대칭축이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x는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려주기 대칭으로 저 멀리 이제 여기 x축이니까 180이 여기 어딘가 있다 칩시다. 170 있으면은 이 친구는 얘를 기준으로 또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은 그래프의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대신에 평균이 다르면 위치가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두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자, z라는 친구와 w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그려볼게요. 얘네는 평균은 똑같아요. 평균 뭐라 할까? 키랑 몸무게 했으니까 온도라고 할까? 온도 그래요. 온도 합시다. 온도가 15도예요.
근데 얘는 표준 편차가 2고요. 만약에 얘도 온도인데 표준 편차가 4라고 합시다. 무슨 얘기냐? 이제 뭐 우리나라는 평균 온도가 15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교차가 크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는 거기도 평균 온도가 15인데 이제 일교차가 별로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교차? 네. 그러면 보세요. 둘 다 15에서 그려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뚱뚱하게, 어떤 친구는 날씬하게 그려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어떤 경우? 뚱뚱한 애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날씬한 애가 밑에 있는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럴까? 무수야? 맞아요.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뚱뚱해질 거면 당연히 최고점 높이는 낮아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넓이 다 더한 게 1이고 이 올라간 친구도 넓이가 다 1이 나오게 만들려면 당연히 높낮이가 달라지겠죠? 날씬해질 거면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넓이가 1이 유지되죠. 그렇죠? 잘 볼게요. 그러면 봐보세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야 되겠다. 홀쭉한 친구가 누구냐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아이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홀쭉하다는 건 수많은 지표가 평균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평균 쪽에 많이 몰려 있고 평균보다 봐봐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친구들은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편차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값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 편차가 작겠죠. 반대로 뚱뚱한 친구는 뭐 평균이랑 좀 많이 떨어진 값도 이만큼이나 있대.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뚱뚱한 친구는 평균 값으로 모든 값들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학동 선생님들이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 이런 표현도 쓸 거예요. 자, 그래프의 모양이 고르다. 이런 표현을 쓸 거거든요. 이게 이제 50대 넘는 사람들만 쓸 건데 요즘에 없어진 표현이지만 혹시 나올까봐. 야, 연수야, 노란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더 고른 그래프야? 네, 아닙니다. 노란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골고루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르다는. 네, 그래프에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값들이 비슷하게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고르다는 대부분의 값들이 비슷하게 있다. 값들이 비슷하면 편차가 커 작고, 값들이 비슷하면 편차가 크겠죠, 작겠죠? 편차가 작죠. 네, 노란색입니다. 고르다는 아시겠죠? 진짜 노란색이에요. 뭐라고 쓰면 돼요? 값들이 예쁘게 있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비슷하게 있다, 평균이랑. 지금은 세장된 용어지만 어쨌든 쓰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도 지수로 구할 때 대공고 선생님이 좀 늙어서 그런지 거기가 좀 철밥통이잖아. 그 선생님이 안 맡기잖아. 사설이라서, 사립이라서. 그 뭐냐, 너네 그 소수 부분, 그러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로그에 나오잖아. 근데 그게 옛날에 이름이 이제 지표랑 가수였단 말이야. 정수 부분이 지표, 소수 부분이 가수.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재밌지 않던데. 검정. 네. 선생님은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없어진 말이라서 쌤도 지표 가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대공고 애들은 그렇게 배웠다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어차피 생김새는 이 모양이 선대칭으로 생길 건데 평균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뚱뚱하고 넓게 혹은 얇고 그 다음에 날씬하고 얇게 그려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만 x에 봐봐요. 어떤 연속 확률 변수의 뭐 키면 키, 몸무게면 몸무게, 뭐 온도면 온도 그 변수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딱 구해놓으면 정규분포는 바로 그려지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알면 이 친구 정규분포 파악됨이라서 이 두 개만 쓰는 거예요. m,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항분포는 전체 횟수와 그 한 번 할 때 나올 확률만 알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라는 게 이항분포니까 그 두 개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 두 개만 써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두 개만 알면 이항분포 x 거 전부 다 파악한 이라서 두 개만 써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되었죠? 네. 어쨌든 정기분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봤습니다. 대칭인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따라서 날씬함과 뚱뚱함이 결정되고 그다음 평균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평행 이동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잠깐 쉬죠. 예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표준 정리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성관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해서 쉬는 시간 안 갖고 싶었는데 좀 더 분위기 확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